안녕하세요.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전화 연결 절대 전략,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오전에 전화 연결하면서 여러분들이 절대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잖아요. 좀 시간이 허락되면 좀 더 많은 종목들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방송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 좀 우선순위를 좀 두어야 되는 기업들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시장에서 좀 인정해주는 기업들하고 가격대를 적극적으로 알려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장이 워낙 변수들도 많고 변칙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침체되어 있는 거래량이다 보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제시해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작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것이 좋은 결과로 좀 기결이 됐을 때 여러분들도 저를 또 이뻐해 주실 거고 저 역시도 또 보람을 느낄 거고 서로 좋은 관계로 계속 방송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업들하고 가격대 중심으로 많이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여러분들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삼성전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6만 원을 좀 회복을 좀 해줬는데요. 이 좀 단기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걸 좀 길게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이거를 조금 더 길게 보면 IMF 때까지 봐야 됩니다. IMF 때까지. 네. 제가 선을 그어 볼게요. 66,000원이라는 가격에다가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약간의 좀 오차는 있습니다. 66,000원에서 한 67,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삼성전자 66,000원에서 67,000원은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격이니 팔지 말고 사자, 가져가자, 더 사자, 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언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냐면 8만원대 따라가지 말고 좀 이길 수 있는 가격대까지 좀 기다렸다가 사자. 그러면은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서 등장을 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봅니다. 삼성전자를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또는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또는 신규 매수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나를 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중요한 거를 찾았다면 그게 예측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명백해야 된다. 명백해야 된다. 너무 먼 미래의 사실이면 안 된다. 뭐 10년 뒤는 어떻게 될 거다. 5년 뒤는 이게 아니라 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명백하게 좋아져야 된다. 그 키워드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중요한 걸 찾았다면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몇 %의 비중을 사야, 그죠? 얼마의 가격에 사야 손절 안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악재가 나올 텐데 또는 변수가 등장할 텐데 또는 호재가 등장할 텐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악재가 나와도 난 요 가격대가 오면 더 사야겠지. 예, 그러한 어떤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가격. 요거를 찾기 위해서 저는 보통 종목들 있잖아요. 기업들에 대한 뭐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최소한 10년치 이런 것들 저는 다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하죠. 여기 한 40번에서 한 50번 정도 반복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키워드가 잡히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내가 방송을 하다 보면 분명히 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의견이 있을 거고 그것도 또 존중을 하고 다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석투자라는 사람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궁금해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명확하게 전달을 해드리려면 제 스스로가 납득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리고 물리더라도 나중에 수익 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있으면 조금 더 비중을 일찍 실으면 되는 거고 조금 더 많이 실으면 되는 거고 전 이런 식으로 좀 밸런스를 맞추면서 뭐 생방송도 그렇게 사인을 주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전략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삼성전자가 왜 66,000원 여기 가격대에서는 사야 되느냐. 지금 6만 원인데. 그죠? IMF 때요. 1998년도 IMF가 터졌었을 때 삼성전자가 20조의 매출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리고 3조를 벌었었고요. IMF 때. 그리고 1997년도에는 매출이 18.5조에 나왔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2.8조 나왔었고. 근데 요 당시에 삼성전자의 주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이긴 반도체였는데 디램이 패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 한 25군데 정도 있었어요. 뭐 일본의 NEC, 도시바부터 시작해서 미쓰비시 이런 업체들, 파나소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해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를 잘하긴 잘했지만 압도적으로 잘하진 않았다. 이해되죠? 그리고 10년 뒤에 요 구간 동안 2008년도 있죠. 요때 이제 리먼이 터졌어요. 리먼이 터졌는데 IMF 때는 20조 매출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3조를 벌었어요. IMF 때는 3조를 벌었는데 리먼 때는 4.1조밖에 벌지 못합니다. 매출은 73조가 나왔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 기간 동안에 반도체를 통해서 삼성전자는 점프한 게 아니에요. 뭘로 점프한 거예요? TV하고 애니콜로 점프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주력이지만 이 당시는 반도체가 매출은 나왔지만 사실상 영업이익의 기여도는 애니콜보다 못했다 이거예요. TV만도 못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 12년도 요 기간 동안에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나기 전에 삼성전자의 주력은 갤럭시였습니다. 갤럭시 시리즈. 전체 영업이익에 얼마가 나왔었냐면 60% 정도가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가 뭘로 알고 있죠? 반도체죠. 작년도 2021년도 삼성전자의 그 매출은 280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51조를 벌었어요. 여러분. 리먼 때 얼마 벌었다고요? 4.1조를 벌었다고요. 근데 이 51조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갤럭시가 주수입입니까? TV가 주수입입니까? 아니죠. 반도체가 주수입이죠. 반도체가 주력이잖아요. 그러면 이 66,000원과 67,000원이라는 요 가격대는 뭐냐면 뭐를 의미하냐면 삼성전자가 2012년도까지 반도체가 주력이 아니었고 갤럭시가 주력, 즉 스마트폰이 주력이어서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그 시기의 밸류다 이겁니다. 지금은 뭐가 주력이죠? 반도체가. 그러면 반도체가 아무리 못해도 스마트폰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못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저는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격이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격이다. 그래서 66,000원과 67,000원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훨씬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유동성 축소라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변수를 하는 게. 그럼 그런 구간에 내가 뭐 2번에서 살지 3번 할지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손절을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매수를 해서 가는 게 현명하겠느냐. 그런 중요한 키워드를 잡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6만 원 정도의 오늘 움직임이 나왔는데 저는 이거 움직임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6만 6천 원과 6만 7천 원에 있는 분들은 더 사도 되고 가져가도 되고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직도 싸다. 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가격대가 이제 98,000원과 88,000원이죠. 그죠? 요거를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SK 하이닉스는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하면 그 다음을 우리가 B로 할게요. A는 퐁당퐁당입니다. 퐁당퐁당. 퐁당퐁당. 퐁당퐁당이 무슨 의미냐면 요거는 재무제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요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키워보면 퐁당퐁당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가지고 계신 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 투자 논리를 한번 잘 들어보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제가 13만 2천 원에 따라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싸게 사자. 손절 안 해도 되는 자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게 9만 8천 원 깨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악재가 연이어서 나오니까 안전마진으로 한 8만 8천 원까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사자예요. 지난주도 이거고 지지난주도 이거고 3주 전에도 이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2달 전에도 이 전략이에요. 이 가격대가 안 바뀌었어요. 만약에 이 가격대가 가짜라면 바뀌지 않았을까요? 삼성전자라는 가격대가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더 유리한 가격으로 제가 바꾸지 않았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35만 원대, 39만 원대라는 가격대가 바뀌지 않았을까? 삼성 SDI라는 가격대가 여러분 80만 원대 사지 말고 75만 원대 사지 말고 51만 원, 53만 원대 사세요 라는 가격대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중간에? 포스코 홀딩스라는 이 기업을 33만 원에 사지 말고 23만 3천 원대까지 기다리세요라는 전략이 바뀌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 가격대를 계속 오죠. 제 기준이 바뀌지만 않았다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본질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건 뭐냐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업에 그게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핵심 본질이 사라졌을 때는 그렇게 바뀔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뚝심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아니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왜 휘둘리냐 이거죠.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현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꼭지에서만 안 따라가면 되잖아요. 싸게 사자. 퐁당퐁당이라는 건 뭐냐면 2012년도 말을 기점으로 해서 퐁당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돈을 벌었다가 그 다음엔 적자 났다가 돈을 벌었다가 적자 났다가. 그러니까 주주의 입장에서 불만이 큰 거야. 이번 달에 돈 많이 벌었다, 올해 돈 많이 벌었다, 그럼 다음엔 또 적자를 걱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적자를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게 퐁당퐁당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소중한 돈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왜 손해보고 팝니까? 그러면 퐁당퐁당 전이니까 이제부터는 꾸준히 돈을 벌잖아요.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났으니까. 이걸 밸류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이게 8만 8천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8만 8천 원 이하에서 매도했다는 얘기는 퐁당퐁당 밸류에서 던진 거예요. 굉장히 저는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2012년도 말에 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선을 그을 수도 있어요. 2018년도 요 구간, 그리고 2019년도 요 구간. 요 구간은 SK 하이닉스가 배가 아팠던 시점입니다. 배가 아팠어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배가 아팠다고.
SK 하이닉스도 반도체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지만 디램으로 돈을 벌고 삼성전자가 2015년도 7월 달에 중국에 투자하면서 낸드로 15조, 20조 버는 거를 구경만 해야 됐다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가 배가 아프니까 낸드로 돈을 벌고 싶으니까 2019년도부터 대규모 낸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낸드가 적자나죠. 지금 낸드 적자납니까? 수율 잡혔잖아요. 뭐 2조 5천억, 뭐 3조씩 적자 안 나잖아요. 근데 적자 밸류 왜 던져요? 그러니까 9만 8천 원과 8만 8천 원은 주위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찌르고 하더라도 사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없으신 분들도 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거고요. 그리고 이 외에 기업들도 몇 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LG전자는 12만 5천 원에 사지 말고, 그죠? 9만 1천 원을 여러분들 기준을 제시해드렸고, 보수적인 숫자 하나 더 던져드렸죠. 8만 1천 원. 이게 저점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죠? 저점을 의미하진 않는데, 12만 5천 원에 사지 않고 기다렸다가 9만 1천 원과 8만 1천 원에 오기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자리냐? LG 생활가전의, LG 전자의 이 TV, 에어컨, 냉장고에서 제일 중요한 이 생활 가전에 대한 이 성장이 없었을 때입니다. 지금 성장 있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17만 4천 원대 사지 말고 17만 4천 원대 사지 말고 12만 원대 사자고 했던 게 삼성전기입니다. 17만 4천 원대 사지 말고 유동성 축소니까 기다렸다 사자. 이게 물론 저점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 구간에서 저는 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지금 삼성전기는 MLCC에서 FCBGA로 주력 산업을 좀 바뀌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성능 반도체 기판이 성장이 없었을 때면 지금 성장이 있는데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적자 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2만 3천 원대 사지 말고 15,000원대 기다렸다가 사자. 그리고 이 구간에 오면 매수 전략이 저점을 의미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사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손절한 다음에 다시 이게 아니라 이제는 사야 될 자리에 왔다 이거예요. 저점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근데 사두면 이 자리는 이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 LG 디스플레이 LCD 치킨 게임이 끝났으니까. 근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이 LG 디스플레이 기업에 대한 이 OLED, 이 LCD의 역사를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이거 1박 2일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온 가격입니다. 15,000원이라는 게 그냥 뭐 툭 던지는 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10년 동안의 사업 보고서, 레포트, 중요한 사업 결정 다 뜯어보고 그리고 나서 요 가격이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싸게 사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부장이 있을 겁니다. 원익 IPS나 테스나 유진테크, 그 다음에 한솔테크닉스나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이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시점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유동성이 붙을 때까지.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강조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대장주 먼저 공략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왜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밖에 안 하냐. 그거 안 하면 죽으니까요. 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밖에 안 하냐. 그 이전에는 되게 많이 했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그 배터리 관련돼서 75만 원에서 51에서 53만 원 왔어요. 첫 번째 그때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는 SKC도 해드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해드리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일진 머티리얼즈도. 근데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만 해드리고 있죠. 나머지 주식들의 가격은 다 톤다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자금을 빼앗겼잖아요. 누구한테? 바이오제약한테. 5마리 갈 거 2마리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시점이 연기가 되면서 환율, 요게 붕괴되기 전까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시설 투자에 대한 지연에 대한 의심. 이걸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비싸게 사겠다고? 조금 더 할인된 가격에 사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린 게 35만 원대에서 39만 원대입니다. 이 주식은 56만 원에서 57만 원에 팔고 기다렸다가 35만 원대 샀다가 42만 원 따라가지 말고 39만 원대 깨진 시점에 매수했다가 40만 원대 초반과 35만 원대에서 39만 원대.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전략을 제시해 드렸죠. 요 구간은 사야 한다. 이게 제 전략이에요. 그러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상장된 기업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근데 분명한 게 있다는 거죠. 뭐냐? 성장이 너무나 명백하다 이거야.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은 성장이 너무나 명백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명백하냐? 작년도에 전기차가 67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여러분, 670만 대 정도 팔렸는데 1년에 자동차가 내연기가 한 8천만 대 팔리잖아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성장은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1년도를 기준으로 배터리 생산 캐파 능력이 155기가와트입니다. 60기가와트시 기준으로 자동차는 약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작년도에 약 2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걸 밸류로 환산하면 35만 원대예요. 그러면 그 공장 때려 부수지 않는 이상 155기가와트시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올해 200기가와트시에서 240기가와트시가 목표인데 2022년 익스펙트. 요번에 미국 쪽에 투자가 지연됐죠. 그 양이 얼마입니까? 11기가와트시죠. 그죠? 그러면 전체에서 한 5% 내외 정도 조정이면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35만 원대, 39만 원대는 이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뭐만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요. 유동성 축소니까 감당할 수 있는 비중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요한 기업들에 대한 가격대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51에서 이전에 이제 53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저는 한 50만 원대 초반? 53만 원대? 이 정도가 삼성 SDI 공략하는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일진 머티리얼즈는 제가 10만 3천 원 매도 의견 좀 드렸다가 기다렸다 하자라고 여러분들 제시해드렸던 가격대가 6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죠? 말레이시아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요번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번에는 5만 7천 원이라는 가격하고 8만 2, 3천 원이라는 가격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즉 8만 2, 3천 원에 대한 반등 목표치를 유지를 하되 이 자리를 다시 붕괴하게 되면 중간에 사지 말고 5만 7천 원대만 왔을 때만 공략을 하셔라. 그래야 손절 안 하고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왜? 국내에서만 생산했을 때 밸류로 지금 톤다운 시켜야 됩니다. 자금이 더 줄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얘기 해드리고.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전에는 11만 원대를 여러분들한테 기준을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저희는 실전에서 13만 8천 원 수익 실현을 했는데 다시 기다리는 자리는 이전 가격보다 좀 톤다운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 지연이 없었으면 그대로 유지해도 됐는데 이번엔 전체적으로 톤다운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대가 이번에는 9만 2, 3천 원 정도로 제시를 합니다. 아셨죠? 톤다운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첨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첨보는 왜 17만 원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시를 해드리고 있냐면 17만 7천 원, 30만 7천 원이 아니라 17만 7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냐면 첨보의 주력 사업이 바뀌기 전에 밸류입니다. 지금은 완전 주력 사업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전해질 사업의 이제 넘버원 아닙니까? 그거 직전. 완전 컨텀 되기 전에 밸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오면 손절 안 해도 이길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의 좀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언택트, 네이버 26만 원에서 27만 원 라인이 없었을 때 밸류 저는 관점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리가 7만 원. 프리미엄 그만 빼려면. 그리고 9만 원이 톡비즈 보드. 이 관점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비주도 산업 가운데에서 롯데케미칼,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23만 3천 원이 왔었잖아요. 롯데케미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28만 원에 사지 말고 16만 9천 원이 깨질 때까지 기다리자 했던 주식입니다. 이것도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드디어 왔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사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숫자를 하나 더 제시를 해드릴 건데 그 자리는 14만 5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즉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3만 3천 원과 21만 1천 원일 거고요. 이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하자 전략이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은 16만 9천 원을 기준으로 보되 보수적인 숫자 14만 5천 원.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매수 전략을 전 유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는 주도 산업과 비주도 산업에 대한 비중이 역전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주도 산업의 비중이 무조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주도 산업에 대한 비중은 저는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8대2나 9대1 비율입니다. 참고하시고 만약에 공략을 하시더라도 분할을 잘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는 뭐 방송을 통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또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한번 이번 구간에 조금 더 한번 집중 한번 해보시죠. 아시겠죠?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